네, 여러분 화면 다들 잘 보시죠? 화면, 그죠? 화면 이제 크게 아마 잘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워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이제 이미지 같은 거는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이미지 자체가 이제 숫자로 결국에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고민이 있진 않아요. 뭐 이미지 자체를 좀 더 어떻게 잘 두드러지게 표현할 것인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지는 애초에 그 RGB 값으로 숫자로 표현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이제 워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에 혹시나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1학년 친구도 있고 2학년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어떻게 좀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의 좀 약간 기초와 그다음에 좀 워드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건지를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워드 벡터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활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 워드를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여기 워드 임베딩 또는 이제 워드 벡터 이런 말들이 나올 텐데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의 나열이라고 결국에는 표현 이제 이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숫자의 나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뒤에 나오겠지만 한 50 디멘션이나 아니 50에서 300 디멘션 사이로 이제 워드 벡터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라는 이제 단어 하나에 워드 하나에 이제 벡터가 이렇게 300 디멘션으로 있는 겁니다. 뭐 0.1, 그죠? 뭐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뭐 1.2, 뭐 이렇게 쭉쭉쭉 얘가 300개가 있는 거예요. 또는 뭐 50개인 경우도 있고 50 디멘전, 뭐 300 디멘전. 얘를 보통 우리가 뭐 디멘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코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 잘 표현했으면 잘 표현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가 사실은 코리아를 300 디멘션의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너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잘 됐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수치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 여기 코리안이라는 것과 이 코리안은 우리가 비슷한 벡터를 가시는 게 좋은 거겠죠. 왜? 의미적으로 애초에 비슷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코리아라는 벡터랑 코리안이라는 벡터랑 유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유사도는 뭐 우리가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보통 많이 재겠죠. 네. 그래서 얘가 과연 비슷한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숫자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르게는 네, 요게 그게 그 시밀러리티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얘도 있겠죠.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이제 워드 벡터 자체를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비주얼라이즈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비주얼라이즈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300 디멘션이에요. 300 디멘션. 만약에 300 디멘션 벡터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차원을 축소합니다. 다들 아주, 네, 훌륭합니다. 네, 차원을 이제 축소할 수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쉬운 이제 축소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나이브하지만, 나이브라고 이제 뭐 나이브, 뭐 그다음에 에듀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이런 말들은 약간 뭐랄까,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단순하고 약간 좀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제 보통 단순한 방법을 이제 나이브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애드옥한 방법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자 가장 나이브하고 애드옥한 방법은 300 디멘션이 아까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표현하려면 몇 디멘션이 필요한가요? 2 디멘션이면 되죠. 어떻게 그냥 x 좌표값, y 좌표값에서 좌표값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은 가장 나이브하고 가장 애드옥한 방법은 요 두 개의 값만 가지고 와서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뭐 얘가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절대.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PCA나 그다음에 뭐 TSN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300 디멘전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요 앞에 두 개의 디멘전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게 나오긴 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려봤을 때도 좋은 우리가 학습한 우리가 지금 워드를 이제 숫자로 표현할 텐데 무진장 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현한 방법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바로 채팅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 워드를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는 이제 결국 학습이라는 요소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오늘. 물론 이제 학습을 안 하고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아까 봤던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코리아라는 거를 어쨌든 우리가 300 디멘션의 숫자 벡터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학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학습이라는 게 애초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그죠? 학습이라는 거니까 여기 러닝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니까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벡터 자체를 우리가 결국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를 이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백프로파게이션이란 일단은 손 한번 다 내려주시고요. Alt Y로 손 한번 다 내려주시고 네, 혹시 네, Alt Y로 손 한번 다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거를 그 처음 들어보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은 혹시 Alt Y로 손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나씩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 자, 여기 레이저 포인트도 잘 보이시죠? 네, 레이저 포인트 잘 보이실 것 같고.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그 굉장히 강력한 사실 도구예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도구고 얘를 지금 아마 뉴럴 네트워크가 아마 안 쓰이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거의 모든 곳에서 사실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이제 피처를 이제 뽑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바로 뒤에 요거부터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요거는 일단 이미지 기반으로 예시를 가져온 거긴 한데 사실 뭐 텍스트나 뭐 스피치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과거에는 이제 뉴럴넷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뉴럴넷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지만 이제 2012년도에 사실은 이제 그때 뭐랄까 이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고 사실은 그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 거에 있어서 사실 렐루라는 함수가 또 12년도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렐루라는 이제 액티베이션, 그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함수가 12년에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은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어떻게 그 인기를 끌게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제각각 의견이 있어요. 뭐 데이터가 많았다, 뭐 GPU의 발전이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또 렐루라는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그거는 뒤에서 아마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한번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 요거에 좀 중요한 피처를 어떻게 잘 뽑을 것인가, 그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호그 피처를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약간 윤곽선만, 이 엣지 부분만 우리가 좀 잘 딴다든지, 네, 요런 거는 이제 패턴 인식 수업이나 컴퓨터 비전 수업에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패턴 인식 지금 열리고 있고 컴퓨터 비전도 아마 그죠 내년에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의 피처를 우리가 어떻게 잘 뽑을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 좀 이제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그 NLP도 마찬가지예요. NLP도 결국엔 그런 텍스트가 있다고 할 때 그런 텍스트의 좀 중요한 피처를 예를 들어 뭐 문법적인 룰이라든지 또는 그 각각의 단어가 뭐 예를 들어 뭐 주어인지 아니면 뭐 동사인지 아니면 이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그런 이제 중요한 피처를 이제 우리가 애초에 인풋 단에서 어떻게 잘 넣어줄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도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도 중요하긴 한데 약간 이제 12년도부터 이제 뉴럴넷이 나오면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호그 피처 같은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사실은. 그죠? 나와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뉴럴넷이 이제 각광을 받고 지금 많은 사람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된다도 있지만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인풋에 대한 고민을 잘 안 해도 잘 된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이제 원래는 도메인 전문가가 좀 필요했는데 또는 이제 언어에 대한 좀 도메인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지금 그죠 뉴럴넷이 이제 각광받기 전에는 그런데 뉴럴넷이 각광받기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당연히 근데 없어도 어느 정도는 잘 되더라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결국엔 뉴럴넷 자체가 하나의 약간 좋은 피처를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미지의 중요한 피처를 뽑아내는 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쭉쭉쭉 깊게 쌓으면은 잘 쌓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좀 좋은 피처를 잘 뽑아낼 수 있다라는 지금의 약간 연구 흐름입니다. 물론 이 연구 흐름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아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피처를 잘 뽑고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이제 로스 함수를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연구되기도 하고 또는 이 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넣어줄 것인가 그것도 지금은 계속 연구되고는 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또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뭐가 됐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좀 이제 과감하게 말하자면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는 떼고 생각할 수 없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가 전부는 아니지만 뉴럴 네트워크 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과거의 인공지능 연구에서 이제 심벌릭 쪽으로 이제 그 기호 쪽으로 많이 연구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또 뉴럴 네트워크랑 연동이 된다든지 어쨌든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학습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물론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전부는 아니에요.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시키는 또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아마 뇌과학에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뇌과학자들은 저는 뭐 뇌과학자가 아니에요.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연구하는 친구들은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 학습 방법, 백프로파게이션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인간의 뇌로 만약에 이제 인간의 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뭐 저는 뭐 뇌를 잘 모릅니다만 이제 그 친구들이 말하기로는 뇌는 우리 인간의 뇌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학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뇌는 이제 결국에는 뭐 같이 파이어링 할 때는 같이 파이어링 하고 그죠? 이제 그들만의 룰로 학습을 하는데 왜 뉴럴 네트워크는 백프로파게이션 학습시키냐? 왜 인간과 다르게 하냐? 약간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꼭 인간의 뇌를 따라갈 필요는 없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뭐 수학자가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뭐 물리학자가 바라보는 관점, 또 여러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그냥 뇌과학의 관점인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뇌과학을 닮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인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럴 네트워크의 백프로파게이션 하기 전에 일단 뉴럴 네트워크 일단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인풋이 요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플러스 1의 존재가 뭔지 아시는 분? 여기 플러스 1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플러스 1. 네, 맞습니다. 바이어스텀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원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할 때 뭐 보통 두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 뭐 트랜스포즈 하고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디멘전 맞춰주는 거고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냥 wx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wx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근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결국에는 b라는 텀이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여기 안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wx가 만약에 자 여기 뭐 w가 있고 그죠? w 트랜스포즈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뭐 x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x 값들이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사람의 키, 뭐 사람의 몸무게, 뭐 사람의 성별 이런 것들 가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대신에 여기다가 한 차원 더 늘리는 거예요. 한 차원만 더 늘려서 1을 추가시켜주고 한 차원만 여기도 이제 하나 더 늘려서 이제 바이어스를 여기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네 바이어스를 붙여주면 그리고 이제 얘랑 그냥 곱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b라는 텀이 이렇게 뚝 하고 나오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보통은 이제 wx 더하기 b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x 안에다가 그냥 1 집어넣고 그죠? 1 집어넣고 이 w 안에다가 b 집어넣으면 곱하면은 그냥 b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걸 어쨌든 표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플러스 1이 뭐냐? 뭐 이런 거 크게 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에 일단 원 레이어만 있다고 하면 여기 인풋이 있고, 그죠? 인풋은 이제 보통 우리가 주어지는 거죠. 얘도 우리가 뭐 옵티마이즈를 할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얘는 옵티마이즈 하지 않고 최적화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웨이트를 하나 곱해주는 거예요. 인풋에다가. 그죠? 인풋에다가 이제 웨이트 곱해주고. 그러면 이제 딱 여기 왔을 거예요. 여기 왔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그모이드도 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렐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해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H라는 걸 이제 하나 우리가 만들어낸다. 입니다. 그죠?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만약에 얘가 뭐 4디멘전이다. 그리고 W가 만약에 뭐 W 트랜스포즈가 4 곱하기 1 디멘전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H는 2개 곱하니까 그냥 1 디멘전 나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죠? 아니면 4 곱하기 2라고 하면 여기는 2 디멘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보통은 이제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통은 여기 인풋 디멘전보다 약간 작게 이제 H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고요. 만약에 얘를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를 안 쓰게 되면 학습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아, 그죠.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이어스를 꼭 써야 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 것 같아요. 바이어스를 이제 꼭 써야 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바이어스를 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W랑 이제 X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인풋에 디펜드하게만 이제 피처가 사실은 뽑히게 되는 거죠. 인풋에 디펜드한 것만. 근데 우리가 바이어스를 더해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는 사실 인풋하고 그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인풋이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인풋에 이제 인디펜던트한 뭔가 좀 이제 특징을 잡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자체가 전부 다 고양이에요. 전부 다 고양이. 아니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 이미지가 만약에 뭐 고양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양이. 자, 그러면은 고양이 사진 하나, 둘, 셋, 넷, 네 장. 그러면 이제 고양이 사진 각각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각각 이 고양이에 대한 피처. 그렇죠. 피처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처라고 하면 이제 특징. 자, 여기 고양이에 대한 또 고양이 제각각의 특징이 있겠죠. 그 각각의 고양이 특징도 있지만 고양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인풋의 인디펜던트한 거죠. 인풋의 독립인.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B가 좀 더 잘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에서 보통 이제 또 바이어스를 할 때는 이제 레이블 여기 클래스에 대한 분포가 이제 우리가 다를 수 있죠. 임밸런스일 수 있죠. 그때 이제 B가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계속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지금 제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우리 렉처노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부분은 대강은 알고 있지만 직접 구현하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숙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구현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구현을 보통 잘 안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이제 하지만은 어쨌든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연구자가 돼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없는 새로운 모듈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직접 구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만약 가셔서 뭐 아니면 회사에 가셔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뭐 지금 막 이렇게 막 지금 바이어스 나오고 막 백프로파게이션 나오고 막 이제 복잡할 텐데 이제 어려울 거 없고요. 그냥 인풋 주어졌다, x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매트릭스 곱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 그냥 뭐 시그모이드 같은 거 한다. 시그모이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가장 쉬운 건 뭐 제곱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제곱한다. 아니면 상승한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옛날에 많이 썼어요. 또 실제로도 이제 그런 리니어 액티베이션 그런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별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여러 번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 번. 그거를 그냥 여러 번 해준다. 네. 그죠?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인풋 레이어라고 보통 부르고, 그죠? 레이저 보이죠? 여기 데이터가 있는 곳이 이제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히든 레이어. 그죠? 뭐 얘도 마찬가지로 히든 레이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왼쪽에 있는 거를 그냥 더 여러 번 반복해 준 거에 불과해요. 그죠? 여기 요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W 곱해서 얘 만들고 그죠? 또 W 곱해서 얘 만들고 W 곱해서 얘 만들고 그죠? 결국 그거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자,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자, 그냥 일단 바이어스 무시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X가 있어요. X가 있습니다. 그죠? X가 지금 이제 3디멘션. 여기에다 이제 웨이트 곱해요. 여기 웨이트는 3 x 3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세요. 3 x 3 매트릭스. 그러면 그래서 아웃풋도 3디멘션이 된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또 다른 웨이트 W 매트릭스 곱해요. 얘는 3 곱하기 1 매트릭스. 이 W랑 이 W는 다른 거. 그러면 여기 이제 원 디멘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여기에다가 3 x 3 곱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같은 거, 뭐 제곱이라든지 세제곱이라든지 아니면 시그모이드라든지 그런 걸 해준 거를 이제 우리가 A라고 여기서 불렀고 그 A에다가 이제 웨이트를 곱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식으로 좀만 더 보면 그냥 인풋이 있으면 그냥 웨이트 곱하고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Z가. 얘가 이제 우리가 보통 히든 피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히든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든 뉴런. 그죠? 얘는 왜? 숨겨진 거니까 이제 뭔지 모르니까. 얘는 딱 보이는 거, 인풋 피처. 그죠? 얘는 이제 히든 피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와서 아까 말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아니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든 시그모이드든 렐루든 뭐든 그 중에 하나 하고 그러면 그걸 우리는 그냥 편의상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웨이트 곱하고 그렇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Z1과 Z2를 만드는 요거랑 웨이트가 W가 다른가요? 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일단 일반적인 유런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여기 W가 있어요. W. 자, W가 있어요. W. 이렇게 W가 있어요. W가 지금 3바이 3. W가 지금 3바이 3입니다. W가 3바이 3. 자, 그러면은 여기 input dimension 3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 그냥 바로 이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써진 걸로 한번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써진 거 그대로. 자,
여기 x1, x2, x3가 있고 여기에 이제 w가 있어요. w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w가 요렇게 하나 있고 또 요렇게 w가 있고 또 여기 w가 있고 w에 이제 첫 번째 로, w의 두 번째 로, w의 세 번째 로가 있는 거죠. 이거 전체를 우리는 w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얘를 만드는 거는 얘랑 얘랑 곱해서 Z1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Z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랑 곱해서 Z3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W로 동시에 Z1과 Z2와 Z3를 만드는데 어쨌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선은 다르잖아요. 얘랑 지금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다 다르죠, 지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웨이트가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W1과 W2와 W3는 다른 값이니까. 하나의 W 3x 3 매트릭스이긴 하지만. 혹시 그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웨이트 매트릭스 곱하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 그게 다예요. 네, 정말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제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예제를 보면. 그래서 정말 숫자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숫자를 가지고 와서 정말 이걸로 우리가 한번 그 직접 어떻게 얘가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그 x였던 거를 인풋을 일단 뭐 편의상 i라고 할게요. i1, i2. 자, 그리고 그 인풋 값이 그냥 0.05랑 0.1이라는 겁니다. 인풋 값이 아까. 인풋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보통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 만약에 우리의 목적은 0.02, 0.99가 나오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아웃풋 O1이. O1과 여기 나와 있는 O2가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 그럼 얘가 이제 정답지라는 겁니다. 얘가 정답지. 얘가 정답지고 우리 이 정답으로 가도록 O1과 O2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건 뭐죠? 여기 나와 있는 W를 우리가 어떤 값으로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W랑 뭐 B도 있지만 W랑 B 얘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야지 O1과 O2가 이렇게 각각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요거다. 얘를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파라미터. 이제 보통 학습이 되는 보통 이제 이 앞에 뭐 러너블 파라미터라는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학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H1도 바뀌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H1도 바뀌어요. 근데 H1이 학습되는 건 아니에요. 왜? W1이 학습되면 W1이 바뀌는 거고 W1이 바뀌면 얘가 바뀌겠죠. 왜? 얘는 W1이랑 이렇게 곱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W1과 다른 것들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학습의 대상은 얘다. W다.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제가 이제 뭐 아마 이제 오늘 수업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난이도에 좀 감이 잡힐 텐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제 메일 주세요. 그다음에 너무 쉽다 하시면 또 메일 주세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계속 제가 난이도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은 언제든지 이제 또 너무 쉬우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을 주시고 만약에 한 명만 저에게 메일 줬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 학생만 이제 보충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 명이 많이 메일 왔다 그럴 때는 난이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다시 돌아오면 W랑 B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인데 지금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랜덤하게 일단 초기화를 합니다. 랜덤하게. 실제로 뭐 그냥 W1 0.15, W2는 0.2, 그죠? W2 여기, 그죠? 그다음 W3 0.25 여기, W4 0.3 여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바이어스는 우리가 0.35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정말 랜덤하게 값을 그냥 초기화시켜 준 것뿐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초기화를 굉장히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랜덤하게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시켰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W에 대해서 쭉 타고 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0.01이 나오고 정말 여기서 0.99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포워드 패스라고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쭉. 그냥 쭉 값을 흘리는 겁니다. 쭉 값을 어떻게 흘린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H1은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는 H1은 결국 뭡니까? 아까 매트릭스로 이제 써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I1이랑 W1이랑 곱해요. 그죠? 0.05 곱하기 0.15.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로 오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여기로 오죠. 그러면 0.1 곱하기 0.2 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로 또 하나 오죠. 1이랑 0.35랑 곱하죠. 1 곱하기 0.3 하면은 이 H1이 나오는 거죠. H1의 값이. 그죠? 근데 이 H1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넷과 아웃. 여기 나와 있는 이제 H1을 두 개로 쪼개는데 어떻게 쪼갠다? 여기 넷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제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거 여기로 연결된 거 세 개를 다 더한 거를 여기 H1의 넷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트릭스 웨이트 곱하고 뭐 한다고 했죠? 뭐 한다고 했죠?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한다고 했어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한다고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곱, 세제곱 그런 것이 있다고 했고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생긴 친구. 이렇게 생겼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그죠? 마치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죠? 표준 편차랑 똑같이 생겼죠. 시그모이드 x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시그모이드 0은 뭐다? 여기 0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0.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얘가 일단은 렐로 나오기 전에 이제 좀 많이 쓰이던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고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일단 액티베이션으로 쓸게요. 아,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넷을 받은 다음에 여기 넷이 여기 딱 왔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시그모이드.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여기 아웃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네,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냥 방정식을 풀 때 x라고 풀어도 되고 뭐 t라고 풀어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넷이 있고 그 넷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나온 친구를 이제 아웃이라고 한다. 아, 네, 맞습니다. 넷이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 나온 네, 넷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Z 여기가 얘가 아까 넷이었고 얘를 이제 우리가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하면 아까 A라고 했죠.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하면 A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많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는 계산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넷은 어떻게 계산한다? 넷은 그냥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주면 그죠? 얘가 나오고 그죠? 합산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 태워주면 이제 여기 아웃이 나오고 그래서 아웃의 H1은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아웃의 H2도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여기 O1도 이렇게 넷을 계산할 수 있겠죠, 넷을. O1도. O1도 자, 여기 O1 이렇게 있고. 자, O1의 넷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H1하고 W5랑 곱하고. 그죠? H2랑 또 W6랑 곱하고. 1이랑 또 여기 B2랑 곱하고. 그죠? 그걸 다 더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넷의 O1이 나오겠죠. 넷의 O1. 그리고 얘를 또 시그모이드, 우린 지금 다 시그모이드로만 하겠습니다. 얘를 또 시그모이드 태워주면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0.7514.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넷과 아웃의 차이는 그냥 시그모이드 해준 거다. 입니다. 그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이 넷 O1 어떻게 나왔다? 넷 O1은? 자, 여기 이제 절반 하면 넷 O1 어떻게 나왔다? H1 아웃과, 그죠? H1 아웃 여기
얘랑 W5 곱하고 H2의 9과 W6 곱하고 1이랑 B2 곱한 걸 다 더하면 얘가 나온다. 그리고 그걸 시그모이드 하면 아웃이 나온다. 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O2도. O2의 아웃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값이 나왔나요? 요 값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그죠? 우리의 목적은 0.01이 나오길 바랐던 겁니다. 또 우리의 목적은 0.99가 나오길 바랐던 겁니다. 너무 차이 나게 나왔죠. 그죠? 자, 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W를 랜덤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초기화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뭐 W를 랜덤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했는데 딱 0.01과 0.99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포워드 패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 뭐 옛날에 뭐 수능 문제 풀 때 아니면 뭐 모의고사 풀 때, 문제집 풀 때, 수학 문제집 풀 때 일단 문제 딱 받은 다음에 풀었죠. 그 다음에 정답지랑 여러분이 만든 정답이랑 비교해서 다르면 왜 다른지 다시 이제 또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자, 우리의 정답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정한 우리의 예측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측치. 그죠? 얘가 여기 지금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타겟은 우리의 정답지였어요. 실제 정답지. 문제집의 정답지. 자, 우리의 풀이 그다음에 실제 문제집의 정답지. 두 개 간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에러라고 이제 한번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여기 서메이션이 있는 이유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지금 두 개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0.01과 요거 계산. 0.99와 0.77이 이렇게 비교해야 되니까. 그 2분의 1이 있는 이유는 얘도 그냥 우리가 두 개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네. 그러면 에러가 이제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0.2983만큼. 우리의 목적은 뭐다? 얘를 줄이고 싶은 겁니다. 얘를 줄이는. 얘를 줄인다는 말은 뭐다? 우리의 이제 우리의 요 값은 0.01에 더 가깝게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0.99에 가깝게. 하도록 W랑 B를 학습시키자. 여기까지가 포워드고 그럼 이제 백워드는 요거예요. 백워드는 그죠? 아, 뭐 수학이 나와서 이제 약간 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이제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W5랑 W6이랑 W8, B2, B1, W4, W2, W1 각각을 우리가 다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최적의 값으로. 왜 어떻게? 0.01에 가까운 값이 나오도록 결국에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 시킬 수 있냐? 그게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백프로파게이션이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5만 한번 봐볼게요. W5. W5만 한번 보면 이제 결국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파셜 그라디언트를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말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편미분이라는 말로 배웠을까요? 예, 편미분이라는 말로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결국 편미분의 의미는 별게 아니라 W5만 변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W5만 변수로. 나머지는 다 이제 변수가 아닌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봤던 그 에러, 요 에러, 그죠? 얘를 W5로 우리가 미분한 거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W5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지, 어떻게 바꾸면 이제 에러가 어떻게 바뀌냐. 그거에 대한 이제 변화율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변화율을 우리가 본다면 W5를 우리가 잘 바꾸면 에러를 낮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0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토탈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토탈이라는 건 어떻게 아까 계산이 됐나요? 아까 얘는, 이 토탈은, 자, 5에 아웃. 그죠? 아, 죄송합니다. 네, 아웃에 이제 5원과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타겟에 5원 두 개를 제곱해서 나왔죠. 그죠? 뭐 2분의 1이 아까 있긴 했지만 얘가 이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똑같이 O2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해준다. O2에 대해서도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걔를 우리가 뭐 E2라고 하고 그걸 다 더한 걸 이제 E라고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우리 같이, 그죠? 같이 지금 같은 목적지를 향해 아마 나가고 있는 거 맞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은 얘를 이제 우리가 W5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다. 왜? 지금 정확하게는 얘를 뭐 E1이라고만 생각해도 돼요. 왜? 우리가 E2에는 지금 W5가 안 가고 있잖아. W7에 가고 있지. 여기에는 지금 W5가 미친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이제 지금은 이 토탈로 E1과 E2가 합해진 거지만 나중에 얘가 그냥 E1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W5라는 게 과연 어떻게 여기 이제 이 토탈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이 W5가 있었어요. W5가 있고 뭐가 있었나요, 또 여러분? O1에 넷이 있었죠. 넷 O1. 그죠? 넷 O1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웃에 O1이 있었어요. 넷 O1에서 아웃에 O1은 어떻게 된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논리니 액티베이션 해준 거였습니다. 근데 아웃의 O1이 이에 미친 영향을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요 식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다? 여기 나와 있는 에러에 어떻게 W가 영향을 미치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WO가 일단 있고, 그죠? 태초부터 WO라는 게 WO가 있었고, 얘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net O1으로 가죠. net O1으로 가고, 그래서 net O1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net O1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out O1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out O1이 에러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우리가 분해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마치 그거죠. A면 B고 B면 C다. C면 D다인 것처럼. 네, 맞습니다. 합성함수를 결국 미분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뭐 F의 이제 G의 X를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해 주는 것과 이제 유사하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마치 이거를 미분한다는 말은 우리가 X가 보면 이제 GX에 미친 영향. 그죠? 또는 이제 G가 또 F에 미친 영향.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치 체인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린 얘만 알면 되고 얘를 알기 위해서 각각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각각을 계산. 각각을 계산하는 거는 정말 그냥 이제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어쨌든 좀 귀찮긴 하지만 산수고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쉬울 만한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쉬울 만한 게 네, 가장 쉬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울 만한 게, 자,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얘가 이제 첫 번째, 얘가 이제 두 번째, 얘가 이제 세 번째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부터 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세 번째 보면, net 5원, 여기 net 5원이죠. net 5원. 자, net 5원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는. net 5원은. net 5원은. H1W5 더하기 H2W6 더하기 1 곱하기 B2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중에서 W5의 영향을 받는 건 뭔가요? 지금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건 뭐다? 편미분은 뭐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상수로 본다. 얘만 변수라고 보는 겁니다. 얘가 net 5원이에요. 얘가 net 5원. 그러면 얘를 W5에 대해서 미분한 건 뭐다? 그냥 얘지 않습니까? H1.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H1이 이제 여기로 와서 0.593이가 된 겁니다. H1은 왜 0.593인가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걸로. 그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거 해결. 혹시, 자,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이제 얼굴이 안 보여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결론은 그냥 미분입니다. 그냥 펜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거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두 번째 거는. 자, 아웃을 넷으로 미분해 주는 겁니다. 자, 넷에서 어떻게 하면 아웃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
넷에서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네, 감사합니다. 그, 넷과 아웃의 차이는 뭐다? 넷,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모이드 해주면 아웃, 이렇게. 그죠?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얘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아까 시그모이드 0은 x에 0 들어가면 2분의 1, 0.5가 나왔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다르게 쓰면은 그냥 뭐 이렇게 또 많이 표현해요. 같은 말이겠죠. 얘랑. 그죠? 왜? 같은 말이겠죠. 왜 그럴까요? 그냥 분자랑 분모에 2의 x를 곱해주면 분자랑 분모에 2x 곱해주면 2x 되고 얘는 2x 되고 여기에 2x 곱해주면 그냥 1이 되니까 같은 말이겠죠. 자, 그러면 미분값은 미분값은 여러분 이거 그냥 분수의 미분이죠. 그죠? 분수의 미분. 그러면은 그냥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맞죠? 네. 혹시 뭐 계산 틀렸으면 말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결국 분해해서 쓰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분모를 쪼갠 거죠, 분모를. 분모가 원래 제곱이었는데 얘를 각각을 이렇게 하나 우리가 쪼개준 거죠.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봤죠? 얘가 뭐였어요? 시그모이드 x. 정의 그대로죠. 얘는 뭐다? 얘는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입니다.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 그죠? 여기서 1에서 얘 빼면 1에서 얘 빼면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그모이드 x 미분하면 뭐다? 시그모이드 x 미분하면 뭐다? 요거다. 시그모이드 x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 그죠? 시그모이드만 알면 미분값도 바로 나오겠죠. 자, 얘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지금 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시그모이드 넷이었으니까. 넷을 시그모이드 시킨 거니까 얘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얘가 나옵니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은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다들 이제 이해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것만 이제 남았어요. 첫 번째 것만. 첫 번째 거는 이제 오히려 더 쉽죠. 오히려. 왜? 첫 번째 거는 아까 이 토탈은 뭐였습니까? 이 토탈. 지금 한번 보시면 이 토탈을 여기 아웃의 오원으로 미분하는 건데, 그죠? 이 토탈을 아웃의 미분으로, 이 토탈을 이제 여기 아웃의 오원으로 미분하는 건데, 이 토탈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웃의 오원, 우리의 이제 예측치, 그거랑 0.01, 두 개의 뺀 거의 제곱, 2분의 1, 이렇게 있었죠. 물론 여기 뭐 그것도 있었죠. 0.99에 이제 아웃에 O2도 있었죠. 예.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아웃에 O1이라는 요소가 없으니까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 얘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뭡니까? 얘를 미분하면. 그냥 요거 이제 내려가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한번 붙고, 그러면은 얘가 나와서 짜잔 하고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타겟이라는 거 우리 압니다. 0.01.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우리 앞에서 포워드 할 때 계산했습니다. 0.7513. 그러면은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우리는 세 개 값 다 알았고 세 개 값을 다 곱해주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좀 복잡했는데
혹시 지금은 목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 목소리, 잠깐 다 멈췄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은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이 약간 좀 이제 학교 인터넷 여기서 약간 불안한 때가 가끔 있어서 끊기면 또 한번 말해주세요. 자, 지금 뭐 굉장히 복잡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은 이렇다. 인풋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표치도 정해져 있다. 정답지죠, 정답지. 정답지도 정해져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다? W1과 W 여기 W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그 다음에 B1, B2 얘네들을 우리가 최적의 값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인풋에 대해서 이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걸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랜덤하게 초기화 시켜준다. 랜덤하게 W랑 B를 이렇게 랜덤하게 잡아준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확인한다. 어떻게 확인한다? 로스로 이렇게.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포워드 패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앞으로 간다. 앞으로. 그래서 이 W랑 이 B를 통해서 H 구하고 또 이 W랑 B를 구해서 이 O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얼마나 좋은지 확인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온 결과가 우리가 이제 구한 게 나왔는데 그 에러를 우리가 구했죠. 그 에러를 구했죠.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켜준다. 왜?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켜준다는 말이 결국 우리의 아웃풋이 0.01에 가까워지고 우리의 아웃풋이 0.9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도록 에러를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그 에러에 대해서 자, 우리가 만약에 업데이트하고 싶은 게 W5다. 그러면은 W5를 이제 여기 나온 에러를 W5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줍니다. 편미분은 다른 건 다 무시하고 W5만 변수로 취급합니다. 근데 이 W5가 어떻게 이 에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패스를 한번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기 H1에서 W5를 곱해서 O1에 넷으로 가고 O1의 넷에서 논리니어를 해서 O1의 아웃으로 가고 O1의 아웃에서 우리가 타겟 0.01과 비교를 해서 빼서 제곱을 해서 에러를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그 과정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W5가 이제 넷으로 가고 넷이 아웃으로 가고 논리니어에서 그다음에 아웃이 우리가 이제 그 에러 텀 빼서 제곱한 걸로 해서 이제 여기 에러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분을 분해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요거 값을 각각을 구한 다음에 얘를 딱 가지고 오면 끝난 거죠. 0.081이 나왔다는 거고 얘가 이제 우리가 방향성 어디로 가야 된다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성으로 얼마큼 가야 할 거다 그걸 우리가 러닝 레이시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W를 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제가 뭐 델타 5원 약간 이런 걸 써놨는데 얘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W5만 봤죠 여러분. 그죠? W5만 봤어요. 근데 만약에 W1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해보고 싶다. W1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W1을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구해야겠죠. 여기 에러에 대한 W1에 이제 그러는 여기 나오는 편미분 값을 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가 쓰이게 될 거예요. 왜? W1이라는 게 결국에는 또 어떻게 에러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패스를 타고 쭉쭉쭉 가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W1이 가서 H1의 넷으로 가고 H1의 넷에서 또 H1의 아웃으로 가고 H1의 아웃이 또 W5를 거쳐서 O1의 넷으로 가고 뭔가 우리가 앞에서 방금 W5를 구할 때 썼던 내용들과 뭔가 좀 겹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W1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을 여기다 일단 적어놨는데요.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 수업은 안 할게요. 이제 뭐 보실 분만 보시고 실제로 그 앞에서 봤던 게 쓰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봤던 게 쓰여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업데이트 할 때 쓰였던 것들이 여기서 다시 재활용돼서 좀 더 이제 효율적이긴 해요. 왜? 여기 보시면은 W5에서 W5를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 쓰였던 얘가 델타 5원이 얘를 이제 델타라고 읽습니다. 얘를 델타라고 읽습니다.
얘가 이제 W1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쓰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겠죠. 왜? 어차피 재활용할 거니까 여기서 한번 계산해 놓고 그러면 다시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포워드 패스의 반대말 백워드로 불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아, 노드 델타의 의미. 요거는 사실은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얘가 나중에 다시 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얘를 제가 델타 O1이라고 적어놨는데 얘가 지금 W5를 업데이트가 나오는 친구죠. 근데 이제 우리가 W1은 업데이트 끝났다. 이제 W1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W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또 이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델타 O1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쓰일 거니까 그냥 미리 우리가 값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재활용하려고. 네, 그 의미였고요. 그래서 여기 델타 O1과 델타 H1 자체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재활용하는 이제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아마 이제 13년도, 12년도까지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어야 했어요.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제 구현을 하고. 근데 이제 12년도, 13년도에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벤시오 아저씨가 있는 이제 밀라 그룹에서 이제 몬트리올 대학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테아노라는 이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줬어요. 그 이때 뭐 카페도 나오고 했는데 저 카페라는 또 딥러닝 프레임워크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동 미분을 좀 이제 제대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은 이제 거쳐서 뭐 텐서플로우가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텐서플로우 많이 쓰긴 하지만 좀 이제 파이토치가 많이 연구자들한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것 같긴 한데 오토매틱하게 자동 미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동으로 얘네들에 대한 이제 미분값이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마치 약간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노드만 이런 노드랑 이런 엣지만 연결시켜주면 알아서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미분 계산 자체를 할 리는 거의 없지만 얘가 어떤 의미인지 원리는 알고 계시면 좋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백프로파게이션 우리가 막 많이 배웠는데 얘는 사실 뭐다? 그냥 편미분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편미분. 그죠? 미분만 우리가 열심히 해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직접 우리가 구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자,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 여러분 단점은 뭘까요? 단점. 자,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많이 쓰이는 용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여기서는 이제 인풋이 여기 있고 아웃풋이 여기 있는 걸로 좀 묘사가 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인풋 그다음에 뭐 히든 레이어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여기 히든 레이어 쭉쭉쭉 가서 여기서 아웃풋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풋에 가까운 친구를 뭐 바텀 레이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다음에 아웃풋에 가까운 친구를 이제 여기를 탑 레이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바텀과 탑이 이제 바텀이 데이터 쪽, 탑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레이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웃풋 쪽. 자,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로스를 계산해서 쭉 이제 그라디언트를 미분값을 쭉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각각 시켜주는 거죠. 자, 여기서의 이 백프로파게이션의 문제점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백프로파게이션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지. 오, 네. 굉장히 이제 좋은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기하네. 네. 다들
네, 정답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말하는 건지 그런 걸로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이제 X 레이어 있고 이제 웨이트 1 곱해서 H1 나오고 또 웨이트 2 곱해서 그죠 H2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가요. 쭉쭉쭉.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레이어를 만약에 L만큼 쌓았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그 나중에 우리 아직 안 배워서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비고 노테이션 나타내면 이렇게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시간 복잡도를. 즉 뭐냐면 레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그만큼 계산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계산량이. 왜? 아까 생각해 보시면 자, W5, W6, W7, W8에 대한 그래디언트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에 대한 또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는 거니까 미분값을. 네, 미분이랑 뭐 그래디언트 계속 섞여 나오는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W1에 대한 미분값 계산할 때 아까 얘가 재활용됐으니까 일단 요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거 계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뒤에 더 있었으면 그 다음 거 계산하고 이렇게 레이어별로 보통 이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레이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우리는 시간 복잡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실제로. 그게 일단 한 가지 단점이고요. 물론 이제 공간 복잡도도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려고 막 그 리버서블 뉴럴 네트워크, 막 인버터블 뉴럴 네트워크 막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중간에 미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냥 곱셈이죠. 곱셈. 물론 중간에 여기 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또 익스포넨셜 함수고 익스포넨셜 함수는 우리가 미분이 잘 되잖아요. 그죠? 익스포넨셜 함수 이제 미분이 굉장히 잘 되는 이제 좋은 친구고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뭐 곱하기도 당연히 미분 될 거잖아요. 결국 매트릭스 곱이라고 적혀 있지만 어쨌든 그냥 뭐 A 곱하기 B 이런 거인 거고 그러면 이제 B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A이고 안 될 수가 없죠 미분이.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나중에 이제 아마 중간쯤에 가면 이제 이런 뭐 베르셜 오토엔코더나 이제 이런 것들 배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샘플링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요. 샘플링. 이제 뮤랑 이제 시그마를 뽑고 여기서 이제 가우지안 분포에서 이제 Z를 막 샘플링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샘플링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미분이 안 돼요. 뮤에 대해서. 예를 들어 Z를 뮤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트릭들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일단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바텀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바텀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바텀이 없어졌네요. 네. 네, 여기 있네요. 바텀으로 가면 갈수록 그라디언트 여기 미분값이 점점 이제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게 되면. 왜? 결국에는 이제 한번 보시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곱해져 나가는 게 무진장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곱해야 되는 게 곱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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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그죠? 아까 W5를 미분할 때는 못 봤던 게 지금 W1을 미분할 때는 지금 이제 곱하기에 곱하기에 곱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값이 우리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작아질 테니까. 그때는 이제 깊어질수록 그라디언트가 값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우리가 그라디언트 이제 베니싱 문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베니싱 소멸된다는 거죠. 그라디언트 값이 점점 이제 0에 가깝게.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아, 백프로프 안 쓰고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중에 백프로프보다 더 빠른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많이 연구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냥 ML 쪽에서 사실 많이 연구 안 하고 제 뇌각에서 바라보는 ML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얘네는 이제 저도 내가 가는 친구한테 이제 들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백프로파게이션은 그냥 정말 한 가지 예시일 뿐이었어요. 저도 이제 내가 가는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제 머신러닝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프로파인 것 뿐이고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더라? 뭐 호필드 네트워크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대요. 네,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내가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롱텀 디펜던시도 백프롭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롱텀 그라디언트
롱텀 디펜던시를 잘 못 잡는다는 거는 백프롭 때문에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예. 나중에 근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LSTM 배울 때 그죠? 다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롱텀 디펜던시를 잘 못 잡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프로파게이션의 한 가지 문제긴 하죠. 예.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 뭐 베스트라고는 사실은 뭐 말 못하겠지만 근데 또 백프로파게이션을 뭐 대체할 만한 게 그래서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좀 수학이 덜 나오는 이제 걸로 넘어갈게요. 자, 원래 이제 우리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워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이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워드를 숫자로 표현할 텐데, 그죠? 어쨌든 컴퓨터 입력 넣어주려면 워드를 숫자로 표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워드 간의 뭐 시밀러리티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측정할 수 있을까? 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프린스턴에서 이제 시작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워드넷이라는 게 있어요. 워드넷은 이제 워드넷의 예시를 여기 같이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게 있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 같은 게 있고 자동차는 이제 뭐 모터로 돌아가는 친구다. 이죠. 이렇게 뭐 관계가 또 적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렇게 이제 뭐 에어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해지로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만의 이런 관계성을 이어 붙여준 이제 이런 워드넷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언어학자가 이제 언어학자와 이제 심리학자 분들이 이제 같이 만든 거였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아마 지난번 비대면 그 녹화 수업에서 콜앱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콜앱에서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걸 활용하면은 자, NLTK라는 이제 한 가지 좀 자연어천에서 많이 전처리할 때 쓰는 모듈이 있어요. NLTK라는 모듈을 불러오고 그냥 NLTK 점 이제 워드넷이라는 걸 다운받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그랑 만약에 이제 강아지랑 가까운 이제 동의어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단어는 뭐가 있니? 이런 걸 이제 찾아주는 이 워드넷 기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여러분 그때 콜앱에 아마 코드 창이 있었을 텐데 그냥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이런 워드넷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거에 뭐 여기 영어 영문과도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저는 뭐 언어를 잘 이제 뭐 언어학과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정말 언어의 깊은 철학은.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이제 좋은 리소스이긴 한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비언어학자의 관점에서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언어학과 교수님한테 일러주지 마시고요. 이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워드넷의 이제 단점은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리소스지만 어쨌든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자동차에 대한 또 전문가가 아니면 또 언어학자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코비드-19 이제 나왔는데 코비드-19 같은 거가 여기 당연히 없겠죠. 그럼 코비드-19를 어딘가에 또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이제 전문가 데려와서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컨텍스트를 좀 약간 고르기는 이제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단어 하나씩으로 되어 있고 물론 또 동음이어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뱅크라는 단어가 은행에서의 뱅크인지 아니면은 또 영어로 또 뚝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 뱅크인지 사실은 좀 이제 또 약간 좀 핸들링하기 쉽진 않죠. 그다음에 어디까지나 워드넷은 뭐 전문가분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그죠? 전문가분들이고 존중해 줘야 되지만 어쨌든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 전문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워드넷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제 가서 이제 워드넷 그냥 검색해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해볼 수 있어요. 워드넷과 이제 뭐 유사한 단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뭐 몇 개 나와요. 뭐 한반도 이런 거 나오고 잘 나옵니다. 하지만 뭐 코비드 이런 단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코비드라는 거는 또 새로 나온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 이렇게 이어 붙여 줘야 되는 건데 아무나 못하니까 또. 그러면은 이제 뭐 워드넷이라는 거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워드를 이제 다른 숫자로 우리가 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 뭐가 있을까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용어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드라고 하면은 뭐 너무 그죠. 여러분 뭐 워드를 일단 보통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백 단위로 생각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공백 단위로 이렇게. 그러면은 워드 like도 워드고 AI도 워드고 also도 워드고 그죠. 얘네들을 워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는 뭐냐면 캐릭터는 그 한국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 딱 요거 하나, U 하나, 얘가 캐릭터 하나, O가 딱 캐릭터 하나, S가 캐릭터 하나.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알파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이제 캐릭터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고요. 뭐 특수기호도 이제 다 포함되겠지만, 자 캐릭터가 있고 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감이 잡히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토큰과 토크나이제이션이 있는데 결국에 토큰은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큰. 여러분들 뭐 아마 여러분들은 토큰 본 적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 버스 옛날에 토큰 내고 탔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네, 토큰은 이제 하나의 사람의 그거 나중에 이제 박물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큰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단위 분절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분절화할 때 우리가 뭐 워드 자 문장 단위로 분절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분절화 그다음에 또는 워드 단위로도 분절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워드 토크나이제이션, 센텐스 토크나이제이션, 뭐 나중에 뭐 캐릭터 토크나이제이션 있겠죠. 그렇게 우리 하나의 이제 단위 또는 이제 분절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페셜 토큰이라는 건 뭐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그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UNK나 이제 뭐 패드나 이런 것들이 스페셜 토큰입니다. 약간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실제 토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사실은 워드가 너무 많아요. 단어는. 세상에 이제 단어의 뭐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어의 개수는 너무 많고 사실 우리가 그 단어 각각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현해 주기는 쉽지 않아요. 학습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위 한 3만 개에 여기서 상위라는 거는 뭐 주관적이겠지만 보통은 이제 빈도수나 또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TF-IDF나 어쨌든 그런 중요한 단어 기준으로 상위 3만 개는 딱 그 단어로 우리가 가지고 오고 뱅크면 뱅크, 뭐 학교면 학교. 근데 이제 나머지 3만 개, 상위 3만 개 들지 않은 모든 단어들은 여기 UNK로 취급을 해줍니다. 다 UNK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언노운의 약자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스페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복화, 뭐 줄여서 복화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이제 유니크한 이제 뭐 토큰의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크한 토큰의 셋.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그 3만 개의 이제 단어도 포함되고 여기 나오는 스페셜 토큰도 포함되겠죠. 문장 뭔지 아실 거고, 그죠? 그다음에 문서 뭔지 아실 거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퍼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문서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코퍼라는 코퍼스의 또 복수형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다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뭐 나무 위키가 있다면 나무 위키 페이지 하나, 나무 위키 페이지 하나, 1페이지, 그 다음에 나무 위키 전체, 코퍼스, 그 다음에 나무 위키만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위키피디아도 있겠죠. 나무 위키, 위키피디아 그런 것들을 뭐 아니면은 옛날에 백과사전, 뭐 동화 백과사전 어린이집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막 그런 거 모아놓은 거. 얘를 코퍼라. 용어들은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원합 벡터 또는 이제 원합 인코딩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딱 일 하나 켜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요런 이제 문장 두 개가 주어졌어요. 문장 두 개가 주어졌고 얘를 만약에 우리가 워드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 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워드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 시킨다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복화는 복화는 어떻게 되죠? 복화는 이제 유니크한 그러니까 이제 그 중복된 거 제외하는 거죠. 유니크한 셋이라고 했으니까 I, love, UOS. 그다음에 I는 한번 들어갔으니까 제외하고 also, like, AI.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복화 사이즈인 거예요.
복합 사이즈는 그냥 복합 개수, 정말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니크하게 6개의 이제 단어만 있는 거죠. i는 중복돼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단어를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원합 벡터가 됩니다. 자, i라는 건 자, 여기 디멘션이 몇 개예요, 지금? 6개죠. 왜 6개죠? 복화의 사이즈만큼 디멘션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복화가 이제 6개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i는 첫 번째 이제 단어니까 여기에 1 해주고 이제 이 0번째라고 하겠습니다. 0번째 단어니까 0번째 위치에 1 해주고 나머지는 0. 그 다음에 러브는 1번째, 그죠? 1번째 인덱스니까 여기 1번째 위치에 1 해주고 나머지 0. 그 다음에 US는 두 번째니까 여기에만 해주고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원하수로 표현해주면 단어 각각을 다 다른 벡터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다 다르게 중복 없이, 공통점 없이. 그죠? 얘가 원합 벡터 또는 원합 인코딩을 부릅니다.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용어가 좀 정리가 복화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엄청 벡터 차원이 엄청 커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아까 원화수로 나타낼 때 얘를 우리가 이제 복화 사이즈만큼 얘 디멘션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이니까 6으로 만들어 줬는데 만약에 이제 복화 개수가 무진장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보통 한 3만 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3만 개가 좋다고 해서 3만 개로 많이 합니다. 복화의 사이즈를. 그러면 이제 얘는 보통 이제 원화수로 나타내면 일단 3만 개의 벡터가 되는 거죠. 각각이.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메모리나 이제 시간 면에서 많이 비효율이 발생하겠죠. 네,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원핫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막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네. 얘를 이제 그래서 단어를 어쨌든 얘로 계속 표현하기에는 좀 이제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이제 커진다. 우리가 그럼 언제 이 숫자 다 표현하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니고 컴퓨터가 표현하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이제 뭐 나는 시립대와 일심동체야. 그래서 나는 i랑 us는 거리가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i랑 러브의 거리나 러브랑 us의 거리가 다 똑같은 거리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각각 디멘션별로 만약에 곱해서 더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멘션별로. 그러면 얘도 이제 유사도가 0이고 i랑 us도 유사도가 0이에요. 근데 우리는 i랑 us가 좀 더 가까우면 좋겠는걸? 그러면은 이 원하수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다. 고양이가 있고 그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그다음에 뭐 의자 있다고 하면 강아지랑 고양이는 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의자는 좀 멀고. 즉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봤죠. 좋은 이제 워드 벡터, 좋은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좀 정의하기 따라 다르지만 좀 이제 추상적으로 정리하자면 비슷한 단어끼리는 그죠? 코리아랑 아까 여기 뭐, 네, 뭐 일본도 가깝네요. 뭐 어쨌든 나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끼리 이제 좀 비슷한 단어끼리 이제 가깝게 위치하는 거를 우리는 좀 이제 이런 벡터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봤던 원합 벡터는 그게 안 되겠죠. 고양이랑 이제 강아지랑 다 같다고 나오니까 거리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뭐 이미지는 뭐 오케이 숫자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좀 텍스트는 좀 쉽지가 않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가장 이제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뭔가 좀 그래도 의미적으로 풍부한 표현을 원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풍부한. 이게 다르게 해석하면 아까는 뭐 강아지랑 고양이랑 좀 가깝고 강아지랑 의자랑은 좀 거리가 멀고 그런 식으로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는 이제 원합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합 벡터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영이 많죠. 굉장히 영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만 일이 되면 사실 이런 이제 유사도를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꼭 1과 0만 있어야 되냐? 뭐 0.2나 뭐 0.3이나 뭐 아니면 마이너스 0.9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냐? 이런 걸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 아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웨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웨이트가 결국에는 이런 이제 다양한 실수값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워드 벡터도 그러면 안 되냐? 그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덴스 벡터라고 부릅니다. 스파르스 벡터라고 하면 이제 0이 많은 거. 0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1, 0, 0, 0, 0 이런 것들 대부분이 0인 거. 얘를 스파르스 벡터, 덴스 벡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옛날에 이제 그 57년도에 이제 그 퍼스 아저씨가 이제 요런 좋은 말을 했어요. 마치 이제 뭐 그런 말 있죠. 뭐 맞는지 아닐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을 파악하는 이제 가장 좀 이제 쉬운 방법은 나랑 가장 친한 뭐 여기서 친한의 정의는 다를 수 있겠어요. 뭐 아니면은 뭐 연락의 빈도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가깝고 친한 친구 5명의 평균이 나다라는 이제 뭐 그런 말도 있죠. 단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려면 그냥 그 단어에 그냥 좀 친구로 그 단어에 이제 주위에 있는 애들이 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이제 퍼스 아저씨의 이제 말씀이 있었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좀 특히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이제 단어의 주변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이제 굉장히 그 뭐 명확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개의 문장이 있고 일단은 뭐 이 각각을 좀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할게요. 각각을 중심.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어쨌든 단어, 워드를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워드를 벡터로 표현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일단은 이제 복화를 우리가 설정해요. 복화. 여기서는 복화를 이런 걸로 이제 예시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then이나 she나 아니면 여기 뭐 아마 he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and도 있고 그런 것들은 지금 제외가 된 거죠. 복화에. 복화에 제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화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복화를 정해보고 그럼 복화를 정했다는 말은 뭐다? 얘네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벡터로 바꿔주겠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에 대해서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해야 되는 거는 윈도우 사이즈를 정합니다. 윈도우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는 뭐냐면 여기 중심을 기반으로 좌우로 몇 개까지만 고려할 것인지. 아까의 예로 들면 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주위에 몇 명의 평균을 나라고 정의할 것인지, 주위에 뭐 한 명으로 정의할 것인지, 주위에 뭐 100명으로 정의할 것인지, 주위에 뭐 60억 명으로 정의할 것인지. 뭐 근데 너무 크면은 의미가 사실 없겠죠. 60억 명이면 뭐 지구 전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주는 겁니다. 얘는 키튼이라는 걸 예를 들어 파악할 때 좌우로 두 칸씩만 고려하겠다. 같이 나오는 단어를. 그 뜻을 여기 윈도우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카운트 하는 거예요. 카운트.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지금 디멘션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이 디멘션은 뭐다? 복화의 사이즈다. 복화의 사이즈. 근데 이제 더 이상 원샷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은 자 여기 키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키튼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한다? 키튼이 빛과 몇 번 같이 쓰였는지.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키튼 그죠? 여기 빛 없죠? 그다음에 여기 키튼 그죠? 빛 없죠? 그래서 0입니다. 그다음에 큐트 자 키튼이랑 큐트랑 한 번 쓰였어요 여기. 그래서 1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펄이나 이제 뭐 라우드나 없다가 미아우드에서 여기 한번 같이 쓰였죠.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키튼이라는 걸 숫자 벡터로 바꾸는데 비슷한 단어 같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로 우리가 고려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키튼도 이제 우리가 귀엽고, 큐트, 이제 캣도 귀여우니까, 뭐 강아지도 귀여운데, 결국엔 같이 안 쓰였네요. 어쨌든 0이고, 키튼하고 캣은 이제 다 큐트랑 많이 쓰일 테니까, 아, 키튼하고 큐트의 이제 워드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면, 시밀러리티가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걔가 이제 도그나 키튼보다는 좀 더 이제 높은 걸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혹시 카운트 기반으로 했을 때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주어진 문장의 개수도 중요한 건가요? 아, 그죠.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문장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문장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좀 더 이제 정확한 워드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아, 뭐 두 번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2라고 하면 되죠. 네, 두 번 나오면 2라고 하면 되고 이것도 이제 약간 뭐 선택의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 정해준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뭐 빈도수로 이제 표현할지 아니면은 그냥 나왔냐 안 나왔냐 그냥 이제 그 여부로만 이제 할지 그건 뭐 선택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카운트 베이스였고요.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배운 거 말고도 뭐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카운트 기반으로 뭐 다른 방법도 많아요. 특히 이제 좀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TF-IDF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TF-IDF는 어떤 의미냐면 term frequency, 얘는 이제 빈도수 의미하는 거고 이제 DF 같은 경우는 document frequency, 그 단어가 나온 문서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I는 뭘까요? 얘는 인버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쉽게 여기 원래는 뭐 로그도 없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얘로 우리가 이제 단어를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DF가 아래로 내려갔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더 같은 거 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죠? 걔가 뭐 문법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더라는 이제 단어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모든 문서에 많이 나오니까 분모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중요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TF-IDF를 통해서 좀 중요도 기반으로도 이제 단어를 이제 벡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또 다른 이제 그럼 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프레딕티브 어프로치라고도 부르고 사실 뭐 이 용어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워드 벡터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네. 여기에는 얘를 학습하는 방법은 네, 불용어 처리와 TF-IDF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스탑워드라는 스탑워드가 있어요. 스탑워드가 뭐냐면 이미 여기 안에 then이나 여기 뭐 and이나 the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별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스탑워드 리스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도 주관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리스트가 있고 보통은 이제 그 스타버즈 리스트에 있는 단어들은 이미 제외하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TF-IDF 기반으로 이제 낮은 TF-IDF로 이제 낮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낮다는 말은 이제 DF가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모든 문서에 많이 나오는.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아마 박승규님께서 이제 불용어 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 언어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제 언어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15랑 그다음에 스키그램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결국에 두 개의 학습 방법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15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를 볼 때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봤던 것과 어쩌면 좀 유사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사실 여기서는 학습의 요소가 없죠. 그죠? 학습의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습이 되기 시작해요. 뭐가 학습이 되기 시작하냐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 벡터가 학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워드 벡터는 반드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바로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 또 메일로 또 연락을 주세요. 자, 여기서 15로 우리가 워드 벡터를 계산하는 방식은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일단 단어를 원화수로 우리가 일단 표현을 해요. 워드를. 자, 워드를 원화수로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국가 사이즈만큼 각각의 이제 그 원화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중심 단어 지금 하나 X에 C가 하나 빠져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15는 뭐냐면 중심 단어 하나 빠진 거를 주변 단어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단어 하나 빼고 그 이제 주변 단어들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그죠? 주변 보는 건데 아까 우리가 그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준 것처럼, 그죠? 윈도우 사이즈 정해준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좌우 두 개의 단어, 그러면은 이제 네 개의 단어가 되겠죠. 네 개의 단어로 중간에 있는 단어를 맞추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x는 뭐다? 원핫 벡터, 원핫 인코딩 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해주냐면 이제 인베딩 룩업을 해줘요. 인베딩 룩업에 이제 사실은 뭐 비슷한 게 매트릭스 연산을 곱해준다랑 사실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생각해서 자, 요걸로 한번 원화수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딩 룩업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자, 인베딩 룩업 매트릭스가 있고 이 매트릭스의 여기 로우의 사이즈는 복합 사이즈예요. 얘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가로는 디멘전, 히든 디멘전. 얘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보통 한 50에서 300 사이입니다. 이런 매트릭스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매트릭스 어디서 왔냐? 랜덤하게 초기화해집니다. 초반에는,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학습의 대상이고. 자, 그러면은 룩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화수를 했으면 딱 하나의 영역만 1이잖아요. 얘는 0번째가 1이죠. 0번째. 그러면 i에 해당하는 워드 벡터를 여기 0번째 로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0번째. 얘가 이제 i예요. 얘가 i. 자, 그 다음에 UOS에 해당하는 워드 벡터는 UOS에 해당하는 워드 벡터는 지금 이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만 지금 1이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만 딱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우만. 얘가 룩업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파이썬에서 인덱싱을 해주는 것과 유사하죠. 파이썬에서 0, 파이썬에서 100, 200, 300 있다고 할 때, 그죠? x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x의 0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0번째 값. 그죠? 얘는 100이죠. 딱 얘만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요 1이 켜진 위치에 있는 것만 가져오는 걸 인베딩 룩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로 구현할 때도 실제로 인베딩 룩업 레이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1이 켜진 위치에 있는 것만 딱 쏙 빼온다. 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얘가 그거랑 똑같죠. 여기 여기 i가 있고, 여기 i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베딩 아까 매트릭스 있었죠. 아까 그 얘는 이제 복합 사이즈 바이 히든 디멘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복합 사이즈. 그죠? 1 곱하기 복합 사이즈인 거죠. 자,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매트릭스를. 얘는 벡터지만 어쨌든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매트릭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1이랑 여기 가로랑 여기 세로 곱해지면 딱 첫 번째 값만 가지고 오고 또 여기서도 첫 번째 값만 가지고 첫 번째 값만 가지고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곱하기 v 사이즈 매트릭스랑 v by d 사이즈 매트릭스랑 곱하면은 1 by d 사이즈가 나오죠.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딱 첫 번째만 빼온 거랑 똑같아요. 즉 어떤 거냐면 사실은 매트릭스 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여기가 0번 인베딩 룩업 매트릭스가 있었고 여기서 얘가 0번째에 일으켜졌네 0번째 로우만 가져오자 이거의 결과랑
이 매트릭스랑 이 매트릭스랑 두 개를 곱하자랑 같다는 겁니다. 결과는. 근데 왜 굳이 룩업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헷갈리게 하나요,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계산 속도는 달라요. 왜? 여기서는 이제 인덱싱으로 딱 1만 딱 쏙 빼오는 건데 매트릭스 곱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요 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 속도 때문에 이제 룩업 레이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결과 자체는 매트릭스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쉽게 생각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원핫이 요렇게 있는 거고 그죠? 원한 인코딩에다가 이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웨이트를 곱하면 아까 웨이트를 곱한다는 말이 아까 각각의 룩업 레이어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를 각각 가져온다는 겁니다. 각각 임베딩 벡터를 이제 V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아까 원핫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원핫이었어요. 쭉쭉쭉. 근데 이제 얘는 뭐다? 아까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로우를 가져온 거니까 이제 뭔가 실수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사이즈도 달라졌습니다. 사이즈도. 왜? 아까 그 임베딩 룩업 레이어는 V 바이 복합 사이즈 바이 300 디멘전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은 딱 여기 이 0번째 로우만 딱 가지고 오니까 300 디멘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n이 지금 300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벡터들이니까 이 벡터들을 우리가 다 더해서 평균 치는 거예요. 평균. 이렇게. 그리고 그걸 이제 V 햇이라고 부르겠습니다. V 햇. V 햇. 그러면 이제 V 햇이 여기 딱 가운데 온 거예요. 각각을 이제 V로 바꿔준 다음에 룩업 해준 다음에 그거를 평균해가지고 Vhen 만들어준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주변 단어들을 모아놓은 친구죠. 주변 단어들을 모아놓은 친구.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U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줍니다. U. 자, U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는데 U라는 매트릭스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자, U라는 매트릭스는 사이즈가 또 다시 N by V예요. 얘는 300 by, 자, N을 지금 300이라고 생각합시다. N by V가 돼요. 그럼 얘는 아까 이제 1 by n이었고, 그죠? 여기에 n by v 곱해주니까 1 by v 사이즈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z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z는 이제 우리가 뭐 값이 이럴 거예요. 뭐 0.8, 뭐 10.2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20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얘를 마치 우리가 확률처럼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이제 함수가 있어요. 소프트맥스는 아까 봤던 시그모이드의 이제 확장판인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다 엑스포넨셜 해준 다음에 이제 노멀레이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값의 범위가 0에서 1로 양수이면서 전체 합하면 또 1로 되는 마치 확률과 같은 이제 느낌으로 바뀌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은 이제 확률값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 근데 왜 확률값이 나오냐?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 했죠? 주변 단어들을 이용해서 여기 원래 중심에 있었을 법한, 그죠? 중심에 있었을 법한. 지금 얘는 지금 빼고 넣었죠. 얘를 지금 여기에만 딱 1이 켜지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도록.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확률값을 못방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은 결과물과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정답지를 이제 비교해서 로스를 구해가지고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로스를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로스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제 로스입니다. 로스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자, 얘가 이제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햇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y-햇이라는 거는 딱 여기 있어요. y-햇. y-햇이라는 건 여기 있어요. y-햇이라는 건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y-햇이라는 거는 이제 v 디멘전의 벡터예요. v 디멘전의 벡터.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의 값들은 다 0에서 1 사이의 값들이고 합을 하면 1이에요. 자, 얘가 이제 우리의 y-햇이고 자, y는 여기 나와 있는 y는 정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 정답지. 정답지는 한 곳에만 1이 켜져 있겠죠. 왜? 딱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중심 단어 하나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로스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마이너스의 이 안의 값이 커져야겠죠. 그죠? 마이너스 된 게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니까 그럼 얘는 커져야겠죠. 얘는 커져야 되는데 얘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커지려면 자 yj가 1인 얘가 딱 여기 정답인 곳에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j가 자 여기 정답인 곳에 인덱스 그러면은 얘가 1인 시점에서 얘가 0이면 상관없어요. 얘가 0이면 우리가 무슨 값이든 어차피 0이니까. 근데 얘가 1이다. 만약에 딱 정답지인 곳에 없다. 얘가 1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예측치도 1이 돼야지 로그 1이 돼서 0이 돼서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얘가 1인데 y 햇이 1이 아니라 만약에 뭐 0.0001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가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그의 0.0001은 이제 우리가 음수니까. 그러면은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고 마이너스 붙이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말은 yj가 1일 때 그죠? 우리의 예측치도 1인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이제 매겨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V 벡터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V 벡터라는 거는 네, 좋습니다. V 벡터라는 거는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기 자 E라는 인베딩 벡터가 있고요. E라는 이제 인베딩 벡터가 있고 얘는 사이즈가 이제 복합 사이즈 바이 그다음에 여기 300 디멘전 이걸 뭐 여기서 이제 n이라고 표현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인데 자 x라는 거는 원하시에요. 원합 벡터입니다. 1, 0,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원하시 얘는 뭐 예를 들어 0, 0, 1, 0,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원하시고 얘는 뭐다? 얘는 여기 이 위치에 이 x에 이제 1이 켜져 있는 위치에 대응되는 이 벡터만 딱 쏙 떼온 거예요. 그래서 v라는 거는 이제 여기 딱 얘만 딱 떼온 거니까 300 디멘전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 매트릭스 전체를 보통 랜덤하게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딱 랜덤하게 초기화가 된 실수값으로 이루어진 v가 나오는 거예요. 이 v는. x는 여기서의 x는 원합 벡터, 원합 인코딩, 바이너리 값이죠. 1 또는 0. 여기 나와 있는 v는 그 랜덤하게 실수로 초기화된 매트릭스에서 딱 그 1이 켜진 위치에 있는 로우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덴스 벡터가 되는 거죠. 실수 값으로 채워진 벡터. 그리고 이 E라는 게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즉, 이 V라는 게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V가 결국 E의 특정 로우니까. E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로스가 작아지도록. 이 로스가 작아진다는 말은, 이 로스가 작아진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맞춘다는 거죠. 단어를. 이제 단어가 원래 5개 이렇게 연속으로 있었는데 가운데 거 하나 빼고 4개만 가지고도 그 가운데 단어가 뭔지 잘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yj가 1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유도 일단 학습이 됩니다. 유도 학습이 돼요. 네. 자, 그 yj가 이제 1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마치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단어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로 결국 워드 벡터 학습이 단어를 클래시피케이션, 단어 분류해 주는 거죠. 왜? 단어가 아까 4개 있다고 할 때 단어가 원래 이렇게 뭐 5개가 있었어요. 여기 2개, 1개, 2개. 그러면 이거 떼고 이것만 가지고 이 가운데 단어 뭐게 맞춰주는 게 지금 우리가 봤던 15니까 그럼 이 단어는 이제 디스크릿한 거죠. 3만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이제 분류해 주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거고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예시 중에 가장 간단한 엠리스트로 한번 보면은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손글씨 데이터 엠리스트는 보통 이제 0부터 9까지의 클래스가 있어요. 정답지가 이제 정답이 0부터 9까지 0, 1, 2, 3, 4, 5, 7, 8, 9 10개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보면 우리가 정답지로 보통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요.
3이라고 보통 표현 잘 안 해요. 3이라고 표현 안 하고 3의 다른 표현을 0, 0, 0, 그죠? 1, 0, 0, 0 이렇게 가서 얘가 이제 10디멘전으로 1, 2, 3, 4, 5, 6, 7, 8 여기 0 두 개 더하면 되겠네. 얘가 3이라는 정답지를 나타내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제 y 아까 기준으로는 이제 그죠? 아까 기준으로는 이제 만약에 지금 뭐 인덱스가 0부터냐 1이냐 약간 헷갈리는데 결국 요게 이제 아까 봤던 yj가 되는 거예요. j는 이제 여기 1부터 이제 약간 10개까지. m리스트는 이제 클래스가 10개니까. 아까 단어로 치면 클래스가 v개가 있으니까. 이 전체 v개가 있는데 딱 그 정답지만 우리가 1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해가 굉장히 빠르신데요. 네, 제가 설명하고도 이걸로 이해가 될까 약간 싶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3이라는 걸 만들면 3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미지 분류한다고 할 때 3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아웃풋을 내보내고 싶은 거는 소프트맥스로 결국에는 이제 10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이 나요. 그러면 이제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3일 확률이 우리는 이제 가장 크게 원하는 거고 그에 대한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레이블을 이렇게 줍니다. 레이블 이렇게 네, 1. 3이라고 레이블을 안 주고 3에 해당하는 원화설 레이블을 줘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해 가지고 이제 얘랑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온 게 질문이 들어온 게 한번 같이 볼게요. y-햇은 0.01, 0.2, 0.4 등의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고 y는 0, 0, 1로 이루어진 원합 벡터고 이 두 개를 크로스 엔트로 나타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고요. 네, 로스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거는 뭐 엔트로피 정의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우리가 로스라고 하면은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게 이제 좋은 거겠죠.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얘를 맥시마이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y가 어쨌든 지금 y-햇은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yj가 정답지가 우리가 정답지 부분에서 얘가 1이 됩니다. 1. 그러면 우리는 잘 됐다는 말은 그에 해당하는 y햇도 1이길 원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미니마이즈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띄고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해준다는 거고 이거의 맥시멈 값은 사실은 우리가 0이잖아요. 만약에 이 y햇이 이제 합이 1이고 다 0에서 1 사이 값이라면. 그러겠죠. 왜? 얘가 y햇이 1이 돼야지만 0이 되고 가장 미니멈 값을 가지니까. 죄송합니다. 가장 큰 값을 가지니까. 왜? y햇이 1이 아니면 yj는 1인데 y햇이 1이 아니면 y햇이 만 1보다 작은 값이면 얘는 음수가 되고 그죠? 전체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벡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학습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2랑 6가 이제 다 업데이트 됩니다. 사실 여기서 1라고 쓰고 6라고 썼는데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뉴럴 네트워크 W랑 사실은 똑같아요 하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풋이 원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약간 룩업이라는 약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2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까 봤죠?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랑 룩업으로 가져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아까 봤습니다. 그죠? 자, 얘를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이게 많이 쓴다. 좀 더 있어 보이게 쓰면 이제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는데 얘는 뭐다? 로스가 있고 얘를 이제 J를 뭐 여기서는 이제 로스라고 생각하면 이제 확률값 즉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딨냐 네 죄송합니다 네 주변 단어들이 있을 때 주변 단어들이 컨디션으로 주어졌을 때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딱 그 가운데 단어 맞출 수 있니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말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확률값을 우리가 이제 맥시마이즈 해준다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지를 맞출 수 있니? 그 의미고 그래서 이 정답지는 어쨌든 여기 U라고 보냈으니까 여기 U라고 써줬고 얘는 아까 우리가 V 햇으로 평균 쳐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softmax라는 함수를 활용했고
소프트맥스 함수의 일단 정의가 이제 여기에 그대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얘를 또 다르게 쓴다면 여기 로그 a분의 b는 그죠? 우리가 또 분해해서 쓸 수 있겠죠. 로그 안에 나누기는 그렇게 하면 로그 익스펜스 나눠지고 얘네들끼리 한 묶음, 얘네들끼리 한 묶음,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준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얘는 이제 커지고 얘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즉 진짜 정답지끼리는 이제 가까워지고 벡터들 간에 정답지가 아닌 것들끼리는 약간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이 있습니다. 시밀러리티가 작아진다는 거. 그리고 스킵그램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스킵그램은 다른 게 아니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반대라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또 하나만 주어졌을 때 그 주변부 예측하는 게 스킵그램입니다. 방식은 이제 유사해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몇 가지 또 준비하긴 했는데 심화로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뭐 깊게 다룰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워드 벡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단어 하나당 아까 복화를 만들었죠. 복화는 근데 유니크한 것만 카운트했으니까 뱅크가 2번 나오면 뱅크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뱅크가 은행 뱅크일 수도 있고 뚝뚝 그 뚝을 의미하는 뱅크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직접 문장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2개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뱅크에 2가지다, 만약에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도 더 의미가 있겠지만 뱅크라는 복합 하나만 있는 거고 뱅크라는 워드 벡터는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 동음이어 같은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만 한번 봐보세요. 동음이어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장에 좀 약간 토픽을 뭐 뚜개 뱅크면은 약간 뭐 물이나 그런 게 나올 거고 은행에 뱅크면 돈이나 이제 그런 게 토픽으로 잡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고려하면 이제 같이 고려하면은 좀 더 이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토픽을 고려하는 모델링은 여기 2003년에 이제 나왔고 굉장히 지금도 많이 쓰이는 뭐 레이턴트 디리슐레 얼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토픽 모델링 할 때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픽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동음이어도 해결할 수 있다. 왜? 뱅크의 W, 은행의 뱅크 W와 뚝의 뱅크 W는 같을지 몰라도 여기 나와 있는 토픽은 다를 거니까. 은행의 뱅크는 좀 돈과 관련된 토픽, 그 다음에 뚝의 뱅크는 좀 이제 물과 관련된 토픽일 테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엘모나 버트를 좀 더 많이 쓰긴 해요. 사실 얘는 이제 한 15년도, 아마 16년도에 나왔던 거고, 그때는 좀 많이 썼다가, 지금은 이제 엘모나 버트와 같이 애초에 그냥 문장 전체를 그냥 임베딩 시켜버린 거죠. 문장 전체를. 문장 전체를 그냥 쭉 넣어가지고, 문장에 여기 전체를 딱 쭉 넣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에 해당하는 그냥 벡터를 그때그때 뽑아내는. 그러면 똑같은 뱅크라고 할지라도 문장 전체를 넣어서 의미를 뽑아내니까 그 뱅크가 어떤 단어랑 쓰였는지에 따라서 이 뱅크의 임베딩이 다이나믹하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마 중간고사 아마 전후로 해서 배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배우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아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한 태스크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태스크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약간 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골.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 사실 얘는 이제 뭐 단어 5개 있는데 단어 이제 가운데 거 하나 빼고 나머지 4개 가지고 한 단어 예측한다. 이 태스크 자체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있진 않잖아요. 그 가운데 단어 다 맞춰서 뭐 할 겁니까? 그죠? 약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거는 이 문장은 약간 센티멘트가 어떤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좀 맞추는 것 자체가 좀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태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거는 이제 애초에 그냥 그 태스크를 잘하도록 아까 우리가 봤던 E랑 U를 학습시키자는 거예요. 아까 E랑 U는 어떻게 학습이 됐나요? 아까 봤던 E랑 U는 이제 가운데 단어나 주변 단어를 잘 예측하도록 좀 더 이제 그 맥락 파악에 좀 더 집중되어 있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냥 E랑 U를 학습시키는 건데 똑같이. 근데 얘는 애초에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잘하도록 아니면은 뭐 우리의 뭐 트랜스레이션을 잘하도록 E랑 U가 그냥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여기서는 이제 그 E랑 U의 값을 랜덤하게 여기서 추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워드 벡터에서 E랑 U가 학습이 될 거잖아요. 그럼 학습이 끝나면 E랑 U가 나오겠죠. 최종적인 E랑 U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랑 U를 가지고 오고 이제 우리가 얘를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도록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시켜주는 약간 그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임베딩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질문 더 있으신가요? 우리가 뒤에서 봤던 이제 그 토피컬 워드 임베딩과 그다음에 엘모 버트 그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여기에 파인 튜닝은 중간고사 전으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근데 이제 15가 뭔지는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카운트 베이스드 어프로치 뭐 이런 것도 있다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용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도 이제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수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네, 그러면은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수업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